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전하는 빠르고 정확한 암호화폐 뉴스레터의 어슴새벽 인사드립니다. 네, 비트코인 현재 약간 횡보해주면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메이저 알트들이나 이런 것 코인들이 좀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리플 XRP는 좀 잠잠한 모습이고, 오늘 방송에서는 비트코인 차트 4시간 봉 좀 한번 살펴보면 지금 현재 횡보를 하고 있고 언제까지 좀 횡보할지,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좀 살펴보고, 역시나 리플 XRP에 대한 차트 도미넌스까지 좀 살펴보고, 그리고 솔라나 차트도 한번 보면서, 이번 솔라나가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포머드를 느끼고 계실 텐데, 그리고 또 온체인 데이터 오늘 살펴보면서, 그리고 또 매물대가 어디 쌓여 있는지 최근에 유료 사이트 하나 가입한데 그 자료도 한번 보여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금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더리움이 드디어 이제 메이저 알트 시동을 좀 걸어줬고 5% 정도 또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더리움 제가 보고 있는 목표가는 한 3,000에서 3,200불 정도 일단 보수적으로 좀 본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그러면 아마 원화로 한 400만 원 이 정도는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상승률을 좀 보면 16%뭐 13% 정도인데, 이더리움 차트를 오늘 갖고 오진 않아서 한 30% 정도 상승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여기서 한 거의 420만 원 정도까지는 상승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상승장의 미드텀으로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수치가 일단은 그렇고, 오늘 그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그 상승 분석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나눌 텐데, 어제 하랑 도번 분들에게 올려드린 글도 꼭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하게 이제 힌트를 좀 드렸고, 자, 그래서 크립토 공포지수 이제 먼저 살펴보면 아직 72인데, 이게 코인 마켓캡에서 보면 80이 넘어서 약간 이미 과도한 탐욕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크립토 공포지수를 보는 쪽마다 약간씩 다르다. 근데 우선 우리는 이제 이걸 먼저 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직 그 덜 타오르고 있죠. 그래서 요게 지금 비트코인 기준으로 주로 해서 그 알고리즘이 가지고 오는지 알트들까지 다 불러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비트코인이 붙어 있는 걸로 봐서는 비트코인이 움직이기 전이라 이런 것 같고, 코인 마켓 캡은 전체 코인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좀 타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인 마켓 캡에 있는 그 크립토 공포 지수가 조금 더 정확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어제 좀 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풀 트렌드에 이제 대한민국 기준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김풀을 시장 초반부터 불장 전부터 해서 계속 껴 있었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으로 보는 게 조금 더 낫다라고 좀 보고 있고, 지금 13까지 어제 12월 13일에서 9일, 그러니까 내일까지 데이터를 지금 예상을 왜 9일까지라고 지금 해가지고 이게 반영이 먼저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살짝 올라왔어요. 13 정도로. 그래서 지금 9월 8월 이때부터 해갖고 역대 최고점이 일단 왔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많이 높은 건 아니고 한 5 정도라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해야 돼요. 근데 최근에 그 뉴스들이나 보면 비트코인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왜 급등했냐 이런 거 많이 다루고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이야기했던, 제가 계속 이야기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마케팅, 뉴스에서 마케팅들을 해주고 언론에서 계속 홍보를 해주면 그때 비로소 한 달에서 2달 정도 후에 터진다. 근데 이제 본격적인 장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4개월까지도 가지만 요번에 그 지금 미드텀으로 보고 있는 장세는 한 달에서 2달 정도 안에 터진다. 여러분들이 그걸 꼭 기억을 하시고, 지금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메이저 뉴스들에서 다루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1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장이 위기가 터질 수 있다는 걸 생각을 늘 하셔야 됩니다. 저도 1월 달을 지금 주요하게 보고 있다는 거 미리 꼭 이야기 드리고, 1월 달쯤 되면 한번 이제 극도의 장이 됐을 때 제가 레드선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그때쯤 돼가지고는 또 이제 지금 위험합니다 막 하면 사람들이 지금 막 환희에 차갖고 대중들은 막 그때 들어와서 코인 방송 보면 기분 좋은데, 제가 자꾸 위험하다고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굳이 기분 나쁜 거 이제 제 방송 듣고 하면 저한테 그게 또 다 돌아오기 때문에 그러고 싶진 않고, 그때쯤에 레드선 하면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알트코인의 시즌 인덱스 드디어 이제 살짝 올라서 41이고 요게 80을 넘어가는 때가 되면 여러분들 80 넘어가서 이렇게 맞고 이렇게 할 때쯤 여러분들 이제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 드렸죠. 그러니까 역시 이렇게 도달하고 왔다 갔다 할 때쯤 되면 제가 또 지금 이제 약간 레드선의 시기다, 조심 좀 해야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때 찰떡같이 알아들으셔서 여러분들 메이저 알트 갖고 계신 거 수익 실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좀 이제 빠졌다가 2024년에 불장을 다시 어슴새벽과 함께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레이스케일의 CEO가 SEC ETF 논의에 협력적, 긍정적 느낌. 그래서 저는 이런 기사가 지금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게 비트코인 ETF 승인 임박설, 게리 겐슬러 신청사, 세부사항 조율 중. 그래서 저는 이런 친절한 뉴스들이 나온다는 점을 역심리를 좀 생각을 해보면 1월 달에 ETF 승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중들 좀 마지막에 태우고 한 2주 정도 조금 더 상승해주고 뭐 길면 뭐 한 달 갈 수도 있죠. 뭐 그 정도 가지고 아무튼 1월 안에 좀 어느 정도의 하락장이 있지 않을까. 그 하락장이라고 하는 게 긴 건 아니고 우리가 하락 도반분들에게 이제 커뮤니티 글로 이야기 드렸지만 여러분들 그 게시판에서 꼭 이제 챙겨 보세요. 글 안 보신 분들은 어제 제가 이번 주말에도 글을 4개를 올려드렸죠. 이제 프리미엄 뉴스레터를. 그러니까 꼭 챙겨 보시고 그 안에 모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한 승인 임박설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는 게 한 하락장이 나오고 한 3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 나온다고 했잖아요. 제가 불장 중에 하락장 같은 경우는 그런 하락장이 나오고 또 어차피 갈 거기 때문에 너무 지금 미드텀 랠리에 팔아야 되는데 못 팔아야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있으면 어차피 상승장이니까 지금 상승장 와중에 있는 미드텀 랠리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메가폰 패턴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물량을 다 팔지 않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4시간 봉 차트를 좀 보면 확실히 아침에는 조금 목이 잠기긴 하네요. 여러분들이 잠긴 목소리라도 양해해서 이렇게 들어주시니 늘 감사합니다. 비트코인의 4시간 봉의 이 차트에 보면 여기 이렇게 보면 그 4시간 봉에서 제가 4시간 봉을 주요하게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비트코인 뭐 4시간 봉 팔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 안 드리는 이유는 주로 주봉으로 보는 이유는 제가 좀 긴 관점에서 그냥 매매를 하기 때문이고 4시간 봉에서 이렇게 보면 4시간 봉에서 살짝 과열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와중에서도 이렇게 올라가죠. 급등하고 찍고 하다가 급등 여기까지 마침 했어요. 근데 3번의 급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서서히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 RSI를 여기까지 낮춰요. 쿨링 다운을 해주고 여기까지 낮추고 다시 올랐다 또 낮추고 이거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서 에너지를 4시간 봉에서 이렇게 모아주고 몇 번 하다 보면 다시 한 번 더 발산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1월 초가 될 수도 있고 12월 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2월 뭐 중하순이 될 수도 있고 해서 발산을 해주고 대략 한 뭐 5만 정도 이 정도까지 한 번 더 가지 않을까 마케팅 시작을 하고 있는 걸 보면 그래서 이 정도 가주고 그 주봉상에서는 주봉상에서 보면 주봉상에서는 아직 여기죠. 주봉상에선 드디어 여기 이런 지점 요즘 요런 지점까지 한 번 더 올라와 주고 그 다음에 서서히 내려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새롭게 추가한 이 지표도 제가 굉장히 정확하다고 보고 있는 지표인데 그리고 이제 기준으로도 하나 두 번 분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잘 챙겨 보시고 그것도 보면 그래서 하랑 도마분들에게는 당연히 프리미엄 뉴스레터이고 또 가입을 해서 보고 계시니까 당연히 혜택을 더 드려야 되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차별화를 제가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도록 특별히 더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거 아침 방송을 제가 하고 있는 만큼 더 하랑 도반 프리미엄 뉴스레터 커뮤니티 글에서 다루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약간 방송을 또 많이 한다고 섭섭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높아심에 미리 얘기 드리고 이렇게 미드텀 랠리 때도 한번 닿았죠. 그리고 거의 이때도 거의 닿아요. 그리고 2021년에도 닿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 같은 경우도 거의 이 근처 오면 제가 한 0.36 정도 도달을 하면 일단은 과열 지표라고 보고 있어요. 이 지표 같은 경우는 예전 불장과 요새 불장 뭐 이런 것들에서 다 어느 정도의 그 중간 지점에 과열 지표를 좀 달아주고 있어요. 물론 예전 이때는 더 많이 뚫었었죠. 조금씩 낮아지는 경향은 있지만
그래도 또 2017년의 고점보다는 21년의 고점이 더 높아요. 그래서 알고리즘 값이 약간 다르다. 지금 보고 있고, 아무튼 요게 요 정도 도달하는 거. 그래서 얘가 조금 더 위로 올라오는 그 지점. 얘도 여기서 도달해서 노란선 올라오는 지점. 그때가 주봉상에서 드디어 과열이 되는 때다. 그래서 우리가 요걸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침에 어슴새벽 채널과 함께 하시면 주봉의 저 고점을 정확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어깨 이상에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게 될 거다. 그걸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채널도 보면, 도미넌스 차트도 보면 이렇게 한번 하고 아까 4시간 봉에 제가 잠깐 쉬어줬다가 주봉상에서 다시 과열해졌죠. 그래서 이게 한 번 더 해줄지 아닐지 몰라요. 한 번 더 해주면 제가 예상한 58 여기까지 가겠지만 여기까지 안 가고 메이저 알트가 여기서 좀 상승을 해주고 다시 빠졌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조금 상승해주고 1월 달에서 메이저 알트와 비트코인의 장세가 끝나는 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굳이 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어디까지 가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야 메이저 알트가 오른다 이런 건 아니고, 메이저 알트가 오르면 도미넌스가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도미넌스 먼저 올려놓고 메이저 알트가 좀 가니까 도미넌스가 다시 내려왔죠, 주봉상에서.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되고, 자, XRP 차트 우리 드디어 주봉 이제 또 보면 제가 요거 하나 더 선을 그어놨는데, 요때가 21년에 RSI 상에서 불장이었어요, 주봉상. 그리고 이때가 우리가 진짜 기다리고 있는 XRP의 대폭발인 거예요. 2017년에 있었던, 17년 3월과 12월에 있었던, 우리가 진정으로 기다리고 있는 게 여기죠. 그래서 여기를 그어놨고, 일단 주황선에 닿으면 우리는 첫 번째 매도를, 지정가 매도를 시작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아마 자동으로 우리는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자동으로 우리가 준비해놓은 XRP 지정가 매도가 체결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더 과열이 되면 여기 도달하면서 우리 이후 지정가 매도도 체결될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선을 왜 준비해놨냐라고 하면, 요번에 불장이 1월 달에 만약에 끝나는데 XRP가 뭐 이 언저리에 있을 수도 있고 1점 뭐 몇 달러 있을 수도 있어요. 별로 안 올라서. 제가 어제 하랑도반 분들에게 올려드린 그 토탈 마켓 캡에 대한 XRP 시총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야기 드렸잖아요. 물론 저는 요번에 좀 더 이따 차트에서 보겠지만 더 올라갈 거라고 보지만, 지난 역사 데이터가 한 번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때는 하지만 보수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고 늘 감정 없이 이익을 취해야 되잖아요. 또 3개월에서 6개월 여러분들 힘든 시간 겪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도 그렇게 준비를 했고, 아무튼 이런 지점에 도달했을 때 추가 비중을 다뤄서 매도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리고 도미넌스 차트는 이런 식으로 계속 여기 드렁드렁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 보라색 선 하나 추가했는데, 요 지점까지 일단 도달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가 메이저고 여기가 메인 기대값이지만 여기만 해도 일단은 꽤 많은 상승이 나오는 거고, 이 정도의 상승 때도 우리가 지정금에도 어느 정도 체결이 되면서 좀 더 물량을 비중을 고려를 해야 될 수도 있다. 300% 비트코인 대비해 300%가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6천만 원인 상태에서 지금 XRP가 800 얼마니까 한 2,400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 정도쯤이 되면 여기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2021년에 전고점 정도 도달을 하면 여기에 아마 도달하게 될 거다. 또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 대략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XRP의 마켓 도미넌스 차트예요. 역시 아직도 얘는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많이 아픈 상태로 보조지표 다 내려와 있죠. 그래서 얘도 요번 장에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보고, 얘가 요번에 그래도 한 5.8% 정도, 이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냐. 전체 시총의 한 6% 가까이 차지하는, 그래서 더 기대하는 최고값은 역시나 16%예요. 전체의 16%를 차지하는 거. 일단은 요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또 뭐 모르죠. 이제 XRP의 뭐 소송과 모든 게 한 방에 다 발표가 나면서 드디어 XRP가 시총의 막 4분의 1을 차지하고 이런 때가 다시 올 수도 있죠. 아직은 모릅니다. 자, 크립토 토탈 마켓 캡에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제가 그래서 XRP가 주요하게 좀 다루고 있는 이 채널에서 아오시안 이 차트를 보면 드디어 요 그 빨간색 라인을 뚫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파란색 라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설령 요번에 여러분들이 알트를 못 팔았다고 해도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게, 너무 긴장하고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게, 요 기간 있죠. 한 90일,
석 달을 지나면 다시 상승이 나오고 렉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한 달을 쉬면 비로소 본격적인 상승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힘든 빨간 구간 다 지났으니까 이제 녹색이라 지금 막 어떻게 전체 자산 다 팔까 말까 고민해갖고 할 필요 없고, 사실 지금부터는 꾸준히 모아나가면 여기까지 상승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샀다 팔았다 할 때가 사실 아닌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때 뚫고부터 몇 개월이냐면 그래봐야 300일이에요. 1년 안 되는 채 동안에 돈이 엄청나게 복사가 되는 거예요. 2024년이 엄청난 복사의 시간인데 지금 막 너무 머리 싸매서 고민할 필요는 없다. 근데 그럼에도 아침에 어슴새벽 방송과 함께 하시면 이런 구간을 좀 이제 덜 힘들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불장 아침 뉴스레터를 편성해서 하고 있는 이유고, 이 1년의 기간은 사실 엄청난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대중들이 올라가는 코인 막 쫓아 살 게 아니라 지금 막 제가 이따 보여드릴 차트에서 솔라나 막 계속해서 쫓아 살 게 아니라 아직 저평가돼 있는 거 꾸준히 모으면 결국에 존착지는 다 여기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미 여기 도달해 있는 거고, 딴 애들 아직 여기 있는 애들도 있고, 솔라나가 여기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차피 경주에서 대부분 여기 다 도달을 해요. 잘 가는 애들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올라갈 애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막 급등했던 가스 쫓아 사고 하이파이 쫓아 사고 이런 거 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런 투자 인문학은 토요일 날 다뤄야 되는데 또 지 버릇 개 못 주고 또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빼꼼 뚫어 올랐고 요번에 0.5 구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0.5 구간을 요번에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근데 왜 제가 지금 요 차트가 하나 있어요. 알트코인은 아직 여기 있고 비트코인은 이만큼까지 왔다. 여기가 0.786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도 0.786에 오지 않겠냐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 두 개 차트만 보면 트위터 상에 있는 건데, 와, 그럼 알트도 이만큼 가겠네. 720빌리언까지 가겠네. 720조 달러인 거예요. 가겠네 라고 하는 건데, 그게 왜 논리적인 또 함정이 있냐.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0.5 피보나치까지밖에 못 왔어요. 이제 비트코인은 786까지 왔었죠. 지난번에 매번 786까지 왔고 이번에도 거의 786에 왔죠. 근데 알트는 0.5까지밖에 지난번에도 못 갔고,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따지고 본다라고 하면 알트는 미드텀 랠리에 0.5밖에 못 간다 라는 전제로 보면 얘도 요번에 요만큼 까진 거예요. 그러면 전체 XRP가 갈 수 있는 시총의 한계 이런 것들이 좀 이때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어제 하랑 도반분들에게 정리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렸고, 우리 이제 하랑 도반의 엘리트 이제 조셉 킴님 같은 경우는 냉철한 분석으로 이번에 데이터 값이 한 번이니까 이제 좀 더 갈 수 있지 않겠냐 그 얘기를 남겨주셨고, 당연히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값이 한 번이기 때문에 이번에 얘는 더 갈 수도 있죠. 왜냐하면 부에박은 이제 자산의 토큰화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토큰화 될 애들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사실 0.5가 아니라 786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정가 매도를 하는 거죠. 이 구간부터. 그러니까 다 먹으려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많이 먹을 수 있다라는 게, 다 먹으려 한다는 건 한 군데에서 몰빵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먹으려고 우린 노력한다. 자, 그래서 솔라나 차트 지금 보면 주봉에서 이런 식으로 과열이 지금 주봉상에서 아까 비트코인 여기 있었죠? 얘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거의 여기 올라오면 이제 얘도 여기까지 올라오면 솔라나도 좀 더 가면 고점인 거다. 그래서 0.618에 있고 아마 조금 더 가서 이쯤에서 얘도 노란선 달고 더 올라오고 이쯤에서 돌아가고 얘 빨간 점 만들고 하는 때 요게 언저리 되면 0.786 아래나 786 근처까지 붙여주면 요번에 이제 솔라나에 그게 끝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서 상승폭이 사실 더 있긴 해요. 30% 40% 더 있긴 한데, 근데 얘는 이미 이만큼 올라온 거고 다른 애들은 아직 여기 있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건 판단하세요. 난 솔라나가 너무 좋다 하시면 됩니다. 걸리지 않습니다. 투자는 각자 개인의 선택.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 개인의 선택이니까 막 괴로워하면서 남들과 이제 댓글로 싸우지 마시고 그냥 각자 개인 거 서로 돈 많이 버시면 됩니다. 에너지를 자신에게 집중하시면 돼요. 자, 크립토 우리 이제 리스크 인디케이터 종합지수 보면 살짝 또 더 올라왔죠. 종합점수 이제 온체인 데이터가 살짝 더 올라왔고, 가격 같은 경우도 여기, 그리고 지금 소셜 같은 경우도 아주 살짝 오서 0.25까지 올랐어요. 2까지 왔고 얘 아직도 낮아요.
갖고 이제 마케팅 뉴스에서 홍보 시작했다. 자, 파이사이클 같은 경우도 당연히 비트코인 기준이니까 살짝 내려왔죠. 내려왔고 얘가 좀 더 올라가서 도달하는 때는 55K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5K만 보지 말고 이 지표를 누구나 다 보면서 55K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럼 한 52K부터 여러분들이 매도 준비해야 되는 거죠. 늘 사고를 그렇게 다 먹으려 하지 않으면 많이 먹을 수 있다. 이걸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투자에 진짜 제가 그동안 배운 가장 큰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그 말로 요약을 해드린 거예요. 다 하지 않으면 많이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지점이라고 했죠. 거의 오고 있어요. 거의 오면 얘 역시도 러닝 RI도 역시 고점을 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NUPL 차트도 드디어 이제 빌리프 구간 뚫었죠. 여기 뚫었죠. 이제부터 사실 고점인 거예요. 과열 구간인 거고, 비트코인 기준으로 과열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 기준 과열 구간 들어가고 그 다음 메이저 알트들 올라오고 마지막에 비트랑 메이저 알트 조금 하면서 보통 장이 꺼져요. 이 패턴은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 메이저 알트 장 이제 좀 좋아지고 또 리플도 좀 움직이고 그때쯤 되면 이제 슬슬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레드선을. 이것도 보면 아직 주황색은 안 나왔죠. 그 주황색 나오면 긴장하셔야 된다. 여전히 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예정대로 원래 우리 하던 대로 라이브 방송에서 토요일 저녁 9시 투자 인문학까지 합쳐진 어슴새벽 투자 인문학 채널 여러분들 만나시게 될 거고 내일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역시도 이 정도에 닿아야 돼요. MBRB G스코어 차트도 이 정도에 닿아야 되고 아직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이제 하나 더 장착한 유료 사이트인데 매물대예요. 매물대고 지금 요거 보면 이런 선들이 매물대입니다. 아래는 이제 받쳐주는 때고 이런 데서 많이들 매물을 이제 매수 구간대가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지지 구간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여기 45,000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46,000 이런 데 있고 48,000에도 좀 47,000에 있고 38,000에도 있어요. 그리고 그 위는 지금 이런 구간에 58,000 이런 구간대 좀 있고 그래서 요 구간이 사실 뚫어주면 38,000을 뚫어주면 그 위에 요 언저리 5만 여 언저리까지 비어 있다. 그래서 가기가 쉽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지표를 제가 다 보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더 도움되고 우리들이 잘 이번 사이클에서 잘 하기 위함이고 제가 이런 것들을 유료 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다 좀 가입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나눠드리는 그런 어슴새벽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장 뉴스레터는 한동안 불장이 계속 되는 동안 아침 방송을 할 거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할 거고 토요일에는 저녁 9시에 방송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항상 만나게 될 거고 좋은 장세에서 좋은 성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이렇게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고점 매도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도움 드리도록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감사합니다. 어슴새벽이었습니다. 멋진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한다.